반가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투마켓 전략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캐시앱과 스퀘어 에코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른 많은 비즈니스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중요한 현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블록에 처음 와서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때 저에게 정말 깊게 다가온 핵심 요소 중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두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오가닉한 특성입니다. 캐시앱 에코시스템을 생각해보면 새로운 액티브 이용자의 67%가 오가닉한 경험을 통해 캐시앱에 가입합니다. 이것은 피어투피어 네트워크의 힘과 이 네트워크 효과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개인들이 자기 주변의 공동체나 이웃 사람들을 캐시앱 에코시스템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스퀘어를 보면 새로 추가된 거래액의 70% 이상이 셀프 온보딩 경험을 통해 들어옵니다. 판매자들이 우리 플랫폼에 가입할 때 단 한 명의 직원과도 대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스퀘어가 시작된 지점의 강력함을 잘 보여줍니다. 기술을 우선시하고 셀프 온보딩 흐름을 정말 강력하게 구축하여 에코시스템을 어떻게 확장할지 깊이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네트워크를 오가닉하게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특성과 토대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두 브랜드가 가진 위치입니다. 두 브랜드는 정말 강력한 브랜드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고객 공감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들이 말했듯이 당연히 규모도 큽니다. 우리가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우리는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브랜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케팅과 프로덕트. 어태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캐시앱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했는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 12개월 동안 스퀘어의 고투마켓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향후 12개월 동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프로덕트 어태치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웬이 이미 언급했지만 제가 블록 에코시스템에 합류해서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 확인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5,800만 명의 먼슬리 액티브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 중 40% 이상이 캐시앱 데빗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800만 명 이상은 주거래 은행처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먼슬리 액티브 이용자 기반의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캐시앱이 단순한 피어투피어 네트워크 그 이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소비자들은 다른 네오뱅크나 핀테크 관계에서 느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캐시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시앱이 그들에게 다르게 서비스하기 때문입니다. 캐시앱이 증명해낸 것은 전체 서비스 제품군에 걸쳐 프로덕트 어태치 레이트를 높이고 크로스셀과 업셀을 유도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가 하나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때 월간 자금 유입이 2.5배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앱 내에서 정말 놀라운 참여가 일어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네트워크와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캐시앱을 더 많은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직접 소유한 강력한 채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채널을 통해 캐시앱 카드, GPV를 6억 달러 이상 추가로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은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장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채널을 생각할 때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으며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또 다른 일은 하이퍼 로컬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캐시앱의 액티브 이용자들을 나타냅니다. 초록색이 진할수록 네트워크가 더 밀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플로리다 같은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플로리다를 단순히 하나의 도시로 보지 않습니다. 플로리다 안에는 모두 서로 다른 4개의 서브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유합니다. 그곳의 소비자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방식에 있어서 하이퍼 로컬이 되고 각 서브 네트워크를 고려하는 능력은 블록의 DNA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에 애프터페이와 스퀘어 그리고 비트코인을 겹쳐놓는다면 블록 네트워크의 정말 빽빽한 지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캐시앱 에코시스템에 대한 통찰력을 줍니다.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고객 확보를 추진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캐시앱에 가입하는 소비자의 3분의 2는 오가닉하게 유입되지만 나머지 3분의 1은 우리가 실행하는 정말 사려 깊은 전략의 결과로 합류합니다. 이 전략들은 단순히 사려 깊은 것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운영되며 정말 강력한 페이백 피리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퍼럴 페이백 피리어드의 강력함은 소비자와 액티브 이용자들이 자신의 네트워크를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캐시 앱의 오가닉한 특성이 확장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리퍼럴 네트워크 전반에서 정말 강력한 페이백 피리어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료 마케팅 지출도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지출에 대해 최대 6쿼터의 페이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는 마케팅 지출을 상당히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료 마케팅 전략과 실행을 통해 액티브 이용자의 채택을 가속화하며 그 곡선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페이백 피리어드들은 계속 유지되는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을 통해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캐시 앱뿐만 아니라 블록 전체 비즈니스에 있어 엄청난 경쟁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들 중 일부, 문화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 일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판매자들이 블록과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정말 행운입니다. 파트너십을 통해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정말 독특한 기회입니다. 몇 가지 예를 생각해보면 에이셈 라키를 통해 캐시 앱 내에서 애프터페이를 런칭한 일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진행된 티모시 샬람의 브랜드 캠페인도 있습니다. 또는 사브리나 카펜터 파트너십은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녀의 투어 사전 판매에서 그녀와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캐시 앱 액티브 이용자와 캐시 앱 카드 액티브 이용자를 우리 에코시스템으로 유입시키는 사려 깊은 방법입니다. 250만 명의 소비자가 자신의 캐시 앱 카드에 사브리나 카펜터 스탬프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큰 성과입니다. 단순히 우리 네트워크에만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에게도 큰 일입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통한 이러한 브랜드 주도 전략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며 팀원들도 매우 의도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캐시 앱이 스퀘어의 장점이 되고 스퀘어가 캐시 앱의 장점이 되는 블록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정말 제대로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영역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두 개의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둘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의 네트워크 효과를 추진할 때 비로소 블록의 다음 단계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